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시간이네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둔 30대 후반의 돌싱입니다. 저희 이혼 경험은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듯한 변화였습니다. 위기의 순간, 제 인생을 바꿔놓은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의 권유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속이 후련해지는 기분을 느끼곤 해서 다른 이들도 그 시원함을 경험하길 바랐습니다.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이 한 통의 전화로 인해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평소 낯선 번호는 받지 않지만 그날 접수된 전화는 남편 번호의 뒷자리와 같아서 혹시나 해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상호 씨의 부인이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혹시 누구십니까?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바로 앞 2층 카페로 오시겠어요? 당신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마음에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에 결국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오지 않으시면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운 좋게도 그날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집안일도 일찍 마무리되어서 걱정 끝에 카페로 서둘러 갔습니다. 저를 바로 알아본 그녀는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윤기 나는 머리와 사랑스러운 미소가 돋보였고 세련된 차림새는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정말로 화려한 그녀가 왜 저를 찾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업사원이거나 보험회사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정말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저를 부른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 집에 아무도 없나 봐요. 바로 오셨네요. 기다릴 줄 알았는데 모든 가족이 바쁜가 보네요. 저를 만나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남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제가 지금 김상호 씨와 친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친밀하다니 제가 그의 숨겨진 애인인가요? 사랑하는 사이죠. 그러니 이혼을 고려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여자의 충격적인 발언에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도 갑작스럽고 현실감이 없어서 말이죠. 남편의 불륜을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저는 그녀의 어처구니 없는 제안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해 말할 때마다 분노와 슬픔, 억울함이 제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곧 제 마음은 맑아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녀의 말이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살았다. 제 생명의 은인이 여기에 있군요. 기쁜 마음을 가득 안고 저는 여유롭게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혼해 드리죠. 두 분 꼭 행복하게 결혼하세요. 그녀가 당황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유롭게 두 사람을 응원하게 된 건 10년 전의 일 때문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한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분가를 했었고 시아버지가 살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시아버지를 간병하느라 집에 계셨고 밝은 성격이셨던 어머니는 그때만큼은 언제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 모습이 안타까워 저는 어머니께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은 형제 중 하나였고 세 며느리 중에서도 저를 가장 아꼈습니다. 손주가 귀한 집안에 들어와 아들 2명을 낳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어서 와라, 아가. 아가, 이렇게 일찍 안 와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일찍 와서 준비를 도맡아 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뿐이야. 정말 나한테 이리 잘해 줄 사람. 별 말씀을요. 빨리 해치우고 어머니랑 수다 떨면서 시간 보내는 게 좋잖아요. 세상에, 너는 말도 예쁘게 하고 마음도 착해. 둘째는 어제 전화가 와서 바빠서 못 내려온다고 했어. 셋째 며느리도 몸이 안 좋다고 느꼈대. 어째서 꼭 명절 때만 몸이 안 좋고 바쁜 건지 모르겠어.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 있잖아요. 그래, 내가 있으니까 내가 버티고 있어.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오늘은 내가 다 살 테니까 마음대로 말해. 이 집안에 시집온 이상 맏며느리로서 제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어머님의 마음에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더불어 시부를 간병하며 삭막한 시간을 보내고 어머니와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정말 모녀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저를 향해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셨어요. 동서들이 찾아올 때도 저만 보시면 언제나 환한 웃음을 지으셨죠. 시간이 흘러 아프셨던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어머니 혼자 계신 걸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어둡게만 지내시는 걸 보고 저번에 본가에 들렀을 때도 집이 너무 적막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랑 사이도 좋고 우울하신 마음도 좀 풀리실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들어가 살지 않을래? 합가하자고.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알잖아. 당신이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았다면 이런 제안은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합가하면 우리 집에서 편하게 있지 못할 거 알아요. 그래도 어머니 상태가 걱정돼서 잘 생각해봐요. 저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합가는 큰 결정이었고 어머님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준비 없이 진행하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안위가 더 중요했기에 결국 저희는 시댁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의 결정을 매우 반겼고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불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신, 오늘은 나랑 좀 이야기해요. 왜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가요. 날씨도 추운데 잠깐이면 돼. 합가한 후로 늦게 오는 일이 많아졌잖아요? 합가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약속을 깨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매번 늦는 건 문제가 있어요. 당신도 집에 와서 애들도 봐야 하고 어머님과도 시간을 보내야 해요. 왜 매번 제가 다 해야 하죠? 우리 애들 둘이고 정시에 퇴근하면 어떻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야근을 해야 수당이 붙어서 우리 생활이 좀 더 넉넉해질 거예요. 애들에게 좋은 것도 사주고 미래에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게 해줘야죠. 이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가족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하지 않니?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당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어. 밥도 내가 하고 장도 내가 보고 애들 등하교도 내가 책임지고 있잖아. 당신이 늦게 오면 애들 목욕도 내가 시키고 화장실 청소도 내 몫이야. 나이든 어머님께 일을 시킬 수도 없고 당신이 일찍 와서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나도 숨 돌릴 수 있어.
좀 이해해줘. 누가 일하고 싶어서 야근하겠어? 답이 안 나와서 하는 거야. 당신한테 막연히 기다리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직급이 오르면 월급도 오를 테니 그때는 야근을 줄일게. 나도 애들이랑 최대한 시간을 같이 보내도록 노력할게. 평일 야근도 문제지만 주말에 일 안 할 때도 문제잖아. 쉴 때라도 애들이나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줘야 해. 주말까지 나한테 시키면 나는 언제 쉬어? 당신만 쉬고 싶어? 나도 좀 쉬고 싶어. 집안일은 한 티도 안 나고 육아도 내가 다 맡아서 하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몰라. 야근 계속하면 몸이 얼마나 피곤한데 주말에 애 보는 건 거의 불가능해. 솔직히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하는 나한테 주말 정도는 양보해 줘야 하지 않아? 당신은 틈틈이 쉬면 되잖아. 쉴 틈이 어디 있어? 있으면 진작 쉬었지. 애들이 당신을 찾지도 않아. 애들은 아빠가 맨날 일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얼마나 대화를 안 하면 이렇게 생각하겠어? 제발 돈만 벌지 말고 애들 정서 발달에도 신경 써줘. 알았어. 주말에 애들하고 놀러 가도록 노력할게. 그럼 됐어.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들어가자. 나 피곤해. 남편이 힘들어 보이는 건 사실이고 홀벌이 가정이라 남편 수입이 전부인 걸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고 이해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운했어. 나의 하소연을 잔소리로 취급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남편 모습에 실망했어.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는 똑같은 문제로 주차장에서 다투었어. 결국 나는 시어머니 식사 챙기고 육아하고 집 청소하고 살림살이 하느라 바쁘게 지냈어. 그렇게 10년이 지나 어느 날 병원을 다녀온 어머님과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도 못할 만큼 얼굴색이 파리한 어머님이 신경 쓰여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저녁에 시동생들과 함께 밖에서 보자고 하더군. 무슨 일인데?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아니면 기력이 떨어졌나? 아, 우리 어머니 간암이래. 간암이요? 시동생들과 동서들은 그 말에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 그래, 못해도 이기 이상이라는데 거의 확실하고 전이 됐는지는 다음에 와서 확인해 봐야 한대. 의사가 단 2시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여태껏 고생하신 어머니, 이제야 좀 편히 사시나 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천천병력 같은 소리에 가족들은 망연자실했어. 그래도 간이식하면 살 수 있는 거잖아. 우리 같이 알아보러 가자. 우리 중에 누군가는 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 내 말에 남편과 시동생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서들은 껄끄러운 표정이었어. 저만큼 어머님과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으니 이해했지. 다만 제가 적합하다고 한다면 간을 드릴 생각이 있었어. 적합 검사를 받자고 한 것도 그 때문이었지. 병원의 결과는 놀라웠어. 그 6명 중에 딱 저만 가능하더라고. 저는 이것도 시어머님과 저희 깊은 인연이라고 생각했어.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으니 저도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수술이 워낙 큰 수술이다 보니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어. 당시 육아와 살림에 지친 제 몸 상태도 그리 좋지 않았거든. 그 모습을 본 남편과 시동생들은 제가 망설이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울며 불며 제게 매달렸어. 여보, 제발 부탁이야.
우리 어머니 좀 살려줘. 이런 말 정말 파렴치한 거라는 거 알고는 있지만 붙잡을 곳은 당신뿐이야. 이식만 해주면 진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할게. 형수님, 우리 어머니만 살려주시면 진짜 평생 이 은혜 갚을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댁에 모인 모두가 저를 설득하려 할 때 시어머님이 서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 돼야. 간이식은 받지 않겠다. 오히려 잘 됐어. 늙으면 일찍 죽어야 흉한 꼴 안 보고 갈 수 있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자식들 생각 좀 해주세요. 살릴 방법이 있는데 왜 어머니를 잃어야 하죠? 그래요. 어머님, 저도 몸 상태가 좋아지면 이식할게요. 아서라. 이미 늙어 빠진 몸인데 앞길 창창한 젊은 애들의 간을 얻어봐야 얼마나 살겠니? 이식은 안 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런 시어머님의 결단에 저는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 하지만 당시 제 몸 상태도 좋지 않았고 의사 선생님과 수술 과정에 대해 얘기하면서 고민이 깊어졌지. 그때 제게 생명의 은인이 다가온 거야. 저희 3년 동안 당신 몰래 거의 매일 만났어요. 1년 전부터는 출장이라고 속이고 여행도 다녀왔죠. 쉽게 말해 3년 동안 불륜을 저질렀다는 건가요? 불륜이 아니라 사랑이죠. 제가 그런 꺼림직한 관계로 끝낼 거였으면 그 사람, 와이프인 당신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고 있겠어요? 그래서 당신 마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둘은 사랑을 나누었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그런데 어쩌죠? 세상에서는 당신들의 관계를 불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의 애인이 아니라 상관녀죠.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이렇게 제가 온 거잖아요. 그 사람이 당신이라는 여자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잔소리 많고 꾸밀 생각조차 없는 아줌마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보고 싶지 않다고도 했었죠. 부정적으로 모 불륜 저지르는 남자들은 다 똑같지 않나요? 와이프는 세상에서 제일 못된 추녀고 상간녀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미녀라고 하죠. 일단 눈앞에 먹음직스러운 음식에 눈이 멀어 무슨 말이든 뱉고 보는 거죠. 그런데 왜 당신이 와서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려면 그 인간이 내게 직접 이야기해야 하는데 당신과 저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잖아요. 저와 법적으로 얽혀 있는 건 그 남자고 당신은 남인데 그 법적 관계를 깨고 제가 그 관계를 가져가고 싶어서. 그렇죠. 저도 이 관계 청산하고 그 사람과 진심으로 새 출발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이는 다정하기도 하지만 워낙 우유부단해서 그런 말을 직접 못하잖아요.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하러 온 거예요. 당당해 보이지만 사람들 없을 때 몰래 불러낸 거 보면 남편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왜요? 그 사람이 그냥 연애만 하자고 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언젠가 마누라랑 이혼하고 당신이랑 살 거라는 허황된 공수표를 날리지는 않은 것 같아서.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와이프한테 들키지 않고 계속 연애만 하자고 해서 열받아서 직접 몰래 왔어요. 이봐요. 저희요 3년을 몸을 맞댔어요. 저는요 이제 제 것을 남과 나누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와이프라면 바람 피운 사람하고 말도 섞기 싫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랑 이혼해 줄 것 같아서 온 거예요. 냉정하게 맞받아치고 있었지만 이미 제 머릿속은 분노와 화로 가득했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랴 심호수발. 들랴 이제껏 나 자신에게 수월했던 그 대가를 치른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마누라를 합가까지 시켜놓고 자신은 늦게까지 젊은 여자와 바람이나 히히덕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기만 해도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로 벌벌 떨리는 손을 그 상간녀에게 들키지 않으려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몇 년 전에는 거의 없었던 출장이 요 1년간 잦았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징조는 여럿 있었습니다. 언제나 외모와 옷에 신경 썼고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내역도 철저히 숨겼죠. 저는 그 능글맞은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간이식을 해줄 생각도 아예 싹 사라졌습니다. 나를 배신한 남편을 생각하니 어머님께 간을 이식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상간녀의 말을 들으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혼하기로. 네, 이혼해 드릴게요. 두 사람 꼭 결혼하세요. 저 정말요? 진짜 이혼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 걱정 마세요. 당신 말대로. 저도 그런 남자 얼굴 맞대며 살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거든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 다행이네요. 역시 제가 나서야 일이 해결되네요. 네, 그렇지만 두 분은 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으시니까 내일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갈 거예요. 법적 관계를 거의 반강제로 청산당하게 생겼으니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죠? 그럼요. 걱정 마세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었으면 진짜 힘들게 돌아갈 뻔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고마운 마음이에요. 이렇게 직접 와서 알려주고 결단 내리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이 집구석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내게 고마워하는 상관녀를 보니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저희 호의 가득한 말에 탕간녀는 영문을 모른 채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주차장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아픈 시어머님께 이런 모습까지는 보이고 싶지 않았고 혹여나 이 사실에 충격받으실까봐 조용히 이야기하려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도 무척이나 늦은 귀가를 하더군요. 오늘도 그 상간녀와 놀다가 늦은 거라 생각하니 점점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왜 또 밖에 있어? 뭐야? 오늘도 잔소리야. 아니, 잔소리 아니고 당신이 꼭 들어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혹시 어머니 얘기야? 어디 안 좋으셔? 그래서 어머니 없는 데서 말하는 거야. 아니, 지금 할 이야기가 어머님 건강에 안 좋을까봐 밖에서 얘기하려고. 뭔데 이렇게 뜸을 들여. 별거 아닌 이야기라면 그냥 집에서 하자. 나 피곤해. 당신이 피곤해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간단히 말할게.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닌 이야기니까. 오늘 정말 예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우리 집 앞까지 날 찾아왔거든. 그 사람이 글쎄 대뜸 나더러 당신이랑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고. 어때? 별거 아닌 이야기지. 샘말에 남편의 얼굴이 점차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난 여자야? 오피스. 와이프야? 아님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 그것도 아니면 설마 술집 여자는 아니겠지. 근데 정말 비참하더라. 그렇게 예쁜 여자 앞에서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안일에 육아에 지든 내 모습이 창가에 비치는데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였어.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이런 거지? 같은 기분을 느껴야 하지. 곧 남편이 허둥대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당신 쓸데없는 오해하면 안 돼. 그 여자 아무것도 아닌 사이야. 나는 떳떳하다고 아무것도 아닌 여자치고는 너무 당당하던데 당신이 이런 이야기 절대 못 꺼낸다고 자기가 직접 와서 하는 거라고 했어. 나더러 당신이랑 이혼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요즘 참 대단한 세상이야. 상관녀가 직접 와서 조강지처에게 그것도 시어름 모시는 와이프 얼굴 맞대며 그런 이야기를 꺼내다니. 그 여자가 진짜 그렇게 말했어. 냉세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냥 몰래 만나자고만 했지. 엔조이였어. 그 여자도 곧 정리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웃기시네. 당신 야근이랑 출장이 잦아질 때부터 예상했어야 했어. 그런데도 내가 당신을 믿었던 건 아픈 어머님이 계신데 설마 바람을 피웠을까? 그 효심을 믿었기 때문이거든. 지금 생각해. 보니 너란 사람이 상식적인 인간이라 믿은 내가 참 바보였네. 여보 미안해. 근데 진짜로 이것만은 알아줘. 걔는 그냥 잠깐 진짜 아주 잠깐 재미로 사귄 거야. 알잖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해프닝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사소한 해프닝인 거지. 진지하게 만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난 분명 싫다고 했고 또 근데 이상하지. 그 여자 말 들어보니 아주 둘이서 행복하게 3년을 연애했다는데 그것도 최근 1년은 출장 간다며 여행도 많이 갔다지. 그래. 나랑 우리 아들들은 당신이랑 여행 간 지가 언젠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여자는 매달 여행을 시켜줬어. 그것도 호화롭게. 왜 와이프랑 아들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웠어. 그래 그러긴 했어. 아니라고는 안 할게. 그치만 그건 그냥 기분 전환용이었다고.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이 재미만 잠깐 보려고 했지. 진짜야. 나 좀 믿어줘. 끝까지 진지한 사이가 아니었다고 나를 설득시키려는 남편에게 화가 나서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려고 했던 마음이 터져버리자 결국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쏟아져 나왔어요. 믿어줘. 나를 반강제로 시댁에 합가시켜서 힘든 일은 다 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당신만 재미를 봤다. 에라이 천하의 나쁜 놈아. 마누라한테 시댁이며 가정일 다 떠맡겨놓고 젊은 여자랑 바람 피우니 좋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당신만 믿고 합가해서 살고 있는 나한테 미안해. 여보 진짜 잘못했어. 내가 다 끊을게. 당신 하라는 대로 해줄 테니까 제발 이 옷만은 봐줘라. 응.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지만 제 눈에는 그것마저도 거짓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줘야 할 이유가 없는데 나 당신 상관이 하고 약속했거든. 이혼해주기로 난 당신과는 다르게 약속은 꼭 지켜. 그럼 우리 어머니 간이식이라도 해주고 이혼해주면 안 될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람난 것도 괘씸한데 어떻게 자기 입으로 간이식을 운운할 수 있는지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인데 말이죠. 내가 미쳤어. 당신이 젊은 년이랑 바람난 것도 우라통이 터져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이식을 왜 해줘? 당신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긴 해. 아니 어머니가 당신 많이 좋아하시잖아. 당신도 어머니 살뜰하게 챙겼고 그간의 정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거라도 좀 해주고 가.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당신이랑 죽고 못 살도록 알콩달콩 깨볶는 상간녀한테 이야기하는 게 어때? 그 정도로 사랑한다면 싫다 소리 없이 해줄 텐데. 안 그래.
걔는 어머니랑 만난 적도 없어. 상식적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간식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 당신은 10년 넘게 모셨잖아. 명색이 며느리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그 말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제 심장에 좋지 않을 것 같다. 남편의 뺨을 한 방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역시 한 대 치고 나니 마음이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미친 놈아, 상식이 뭔지도 모르지.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바람난 남편. 어머니 간이식해주는 건 상식인지 아닌지 속 터져. 이런 놈을 이제까지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았다니. 내가 미련한 년이지. 내가 결국 그 다툼을 끝으로 저는 시댁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고 있던 두 아들을 깨우면서 저는 최대한 화를 가라앉히려 했지만 얼굴에서 드러났는지 애들도 별말 없이 준비를 하더군요. 남편은 꼴도 보기 싫은 마음에 빠르게 짐만 간단히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온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참관녀 소송도 같이 진행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나를 허수아비처럼 세워두고 둘이서 한 짓을 떠올리니 없던 의욕도 솟아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들이 진행되는 도중에 시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어 급하게 입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제가 왜 시댁을 나간 건지 모르고 계셨어요. 그저 저도 몸이 좋지 않아 잠시 쉬어간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죠. 어머님은 저를 붙잡지도 못하시고 애들을 데리고 떠나는 저를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연락을 해볼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나다 잘 지내고 있니? 힘이 빠진 목소리에 기력이 없는 게 느껴져 안쓰럽더군요. 네, 어머님 몸 상태는 좀 어떠세요? 치료는 잘 받고 계시죠? 그래. 나는 괜찮다.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늙은 노인네 몸 걱정이야.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잖니? 그런 말씀 마세요. 다른 게 아니라 애미. 너 이번 주 중으로 내가 있는 병원에 한 번만 왔다 가거라. 둘이 다시 잘해보라고 부르는 거 아니니? 편히 와. 기니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모르고 계셨거든요. 남편은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으니 말하지 않았을 거고, 저는 저대로 혹시 어머님이 충격을 크게 받아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싶어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말투가 여전히 따뜻했기에 한번 뵐까 하고 고민했죠. 머뭇거리는 저에게 한마디 남기시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애비고 네 시동생이고 아무도 안 온다. 어차피 자주 오지도 않는 사람들이야. 네가 마주칠 일 없으니 편하게 와. 부담 주는 거 아니야 정말로. 용건이 있어서 부르는 거야? 알았지? 여전히 저를 생각해주는 어머니 모습에 보내주신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님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볼살 하나 없이 야위고 거뭇해진 얼굴에 이곳저곳 연결된 수액줄에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미워졌어요.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셋씩이나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는지 방문자 카드에 제 이름이 두 번째로 써져 있더군요. 효자. 코스프레하며 어머님 살려달라 소리치던 남편 놈은 어디서 뭘 하는지 어머님께 와보지도 않은 듯 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신 어머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네 남편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네가 마음고생이 많아 너에게는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단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시울만 붉혔습니다. 나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 대충은 알아. 그놈이 너를 두고 젊은 여자랑 바람났다고 하더구나. 내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단다. 네 시부랑 똑같은 짓을 한 아들이 내 자식 같지 않다고 느껴졌을 정도야. 내가 아들을 허키운 게지 시어머님이 알고 계실 줄 몰랐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생각보다 담담히 제게 말을 해주셨어요. 나는 말이다. 네가 참 마음에 들었어. 젊을 적 나를 고생시키던 고약한 남편 수발을 들며 눈물 참아내던 그 집에 네가 와서 애들 웃고 떠드는 소리,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 듣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어머님. 그래서 나는 네 가슴에 대못 박은 아들놈 대신 며느리인 너와 내 손주들을 먼저 생각하기로 했단다. 내가 살던 그 집. 내 앞으로 명예 이전해 줄 테니 그리 알고 있어 안 돼요. 어머님. 제가 그 집을 왜 받아요? 어머님 집이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 받을 자격도 없어요. 잔말 말고 받아. 너도 알다시피 나는 오래 못 가. 이 병원 들어올 때 이미 연명. 치료도 안 하기로 사인했단다. 그 집 말이다. 정말 주고 싶었던 사람이 너야. 그 집에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준 게 너니까. 그동안 내 며느리로 살아줘서 고마웠어. 네 덕분에 눈 감기 전 즐겁고 행복한 일도 많았었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집 줬다는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 죽기 전에 시끄러워지는 건 싫구나. 저는 결국 어머님의 뜻대로 남편 몰래 40평대 시댁집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모를 문제의 변호사를 대동해 공증도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혹여 새 아들들이 따지고 나올 것을 대비해 유서에도 명백히 작성해 남기셨어요. 사귀네 뭐네 이상한 말할 것 같으면 변호사에게 맡겨놓은 유서를 보여주라 하시면서요. 이제 다 봐. 내 할 이야기는 끝이다. 2번 다시 여기 찾아오지 마라. 그 집을 받으며 이래도 되는가 싶은 마음이었지만 어머님은 그 뒤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듯 눈을 감아버리셔서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신모께서는 그 뒤로 3달간 독한 약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부거. 문자를 보았을 때는 마음 한켠이 쓰렸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장례식장은 가는 게 예의에 맞을 것 같아 조문을 갔는데요.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식도 받지 않고 이렇게 가버리시면 남은 자식들 어찌 살라고 제 가슴도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데 어머니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욕 한 바가지 나올 뻔한 걸 겨우 참았어요. 시모께서 병원에 있을 때는 찾아와 보지도 않고 상간녀랑 놀러나 다니던 논팽이 같은 남편이 이제 와서 자식이랍시고 펑펑 우는 모습이라니 웃기지도 않았어요. 조문 온 사람들에게는 효자로 비춰지고 싶은 욕망 가득한 2 눈이 남편을 대변해주고 있었죠. 그 꼴을 보는 게 싫었던 저는 빠르게 조문을 마치고 시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이 입원해 있던 동안 상간녀가 이 집에서 살았었는지 상간녀의 짐도 엄청나게 많더군요. 이제 제 집이 된 시댁에서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던 저는 두어랑 열리는 소리의 거실에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옆구리에는 그 상간녀가 뜩 붙어 있더군요. 시모가 없다고 이렇게 바로 상간녀를 데리고 오다니. 남편은 제가 거실에 있는 걸 보더니 깜짝 놀란 듯 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어차피 이혼 소송 중인데 짐 싸고 당장 나갈 줄 알았더니 아니지 짐 싸고 당장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역시나 남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누구의 소유가 되었는지 저는 당일 떼어놓은 등기부등본을 척하니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라 멀뚱멀뚱 읽고 있던 그가 갑자기 손을 덜덜 떨며 재차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이 집 내 거야. 그러니까 너희 두 사람이 당장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집이 왜 당신 앞으로 되어 있어? 내가 받는 게 당연한데 뭐야? 당신 대체 뭔데? 우리 어머니한테 뭘 어떻게 했길래 어머니가 당신한테 집까지 준 거야? 그러게나 말이야. 내가 뭘 해서 어머님이 내게 집을 남기셨을까? 당신이 잘 좀 생각해. 봐, 일단 이 집에서 나가 알았지? 야, 너 설마 우리 엄마 협박했어? 아님 시어머니 상대로 사기쳤냐?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시어머님 통해서 전달받은 건데 못하면 어머님 담당했던 변호사님께 찾아가 봐. 명함 줄게. 당당한 제 말에 뒷목 잡는 남편과 옆에서 눈알만 열심히 굴리는 상간녀의 모습을 보며 곧장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요, 용달차 하나 보내주세요. 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상간녀가 저와 제 아들들 짐만 고스란히 모아 창고방에 처박아 놓았길래 저는 그 짐을 제외한 남편과 상간녀의 짐을 모조리 용달에 실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믿고 있던 재산이 그 집뿐이었는데 그 집이 제 것이 되었으니 상간녀는 2번 다시 볼 일 없다는 듯 짐을 챙겨나가려고 하더군요. 야, 너 어디 가? 야, 너 설마 내 돈 보고 붙어 있었어? 이 꽃뱀 같은 년이 그럼 오빠 어딜 봐서 나 같은 여자가 붙어 있었겠어? 이 집이 오빠 명의도 아닌데 내가 붙어 있을 필요 없잖아. 서로 주고받는 심플한 사이인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못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언제는 나 좋다며 내가 전부라며 네가 와이프한테 이혼하라고 해놓고 너 혼자 빠지겠다.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분란만 만든 건 너야. 너도 책임질 건 져야 할 거 아니야. 왜 내가 싸지는 일을 내가 수습해야 하는데 그거야 오빠 생각이지. 게다가 오빠가 이렇게 멍청한지 몰랐었거든. 난 돈 없는 오빠한테는 관심 없어. 오빠가 뭐가 대단해. 몇 푼 되지도 않는 월급에 얼굴이 잘생겼기를 해. 다정하기를 해. 거기다가 봐. 내가 오빠 생각해서 와이프랑 이혼하게 만들어놨는데 두 눈 뜨고도 집까지 홀랑 뺏기고 너 말 다 했어. 저와 용달 기사들이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의 추접스러운 대화는 그렇게 몇십 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말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끼리 똑같은 짓 하는 걸 보니 코미디가 따로 없었네요. 결국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함께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집 하나 없다고 찢어지는 두 사람을 보며 사랑이네 뭐네 했던 상간녀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여자에게는 남편이 물려받았을 집이 사랑의 대상이었겠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상간녀를 데리고 시댁에 온 것도 그렇고 그 상간녀가 와이프인 나를 찾아와 이혼을 종용하기까지 했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소송까지 간 남편이 대단한 건지 모자란 건지 모르겠네요. 물론 상간녀한테는 손쉽게 위자료를 받아냈죠. 요즘 애들 참 시원시원하더라고요. 소장을 받자마자 돈이 입금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보, 애들은 좀 보여줘. 어떻게 엄마가 돼서 애들한테 아빠를 없애버릴 수 있어? 당신 정말 잔인한 사람이야. 당신 진짜 열받는 소리만 골라서 하는 재주가 있네. 애들 어려서 아빠 찾을 때 당신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지? 아빠 바빠, 아빠 피곤해, 아빠 힘들어. 매번 이 말만 하면서 도망갔던 건 애들을 위해서 한 일이었니? 내가 잔인해. 미안한데 이미 애들 어렸을 때부터 아빠 자리는 한참 비어 있었거든. 그때는 나도 피곤했어. 지금은 또 다르잖아. 나는 애들한테 잘할 자신이 있고 또 친아빠니까 애들을 볼 권리도 있어. 애들이 보고 싶으면 밖에서 봐. 이 집으로 기어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보고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즐겁게 놀다가 집에 보내주면 되잖아. 애들이 집에서 노는 걸 더 좋아하잖아. 어릴 때도 보니까 집안에 붙어서 놀던데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허튼 소리 그만하고 이제 내 집에 발도 디디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와서 난동 부리면 바로 경찰 부를 거야. 전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한 짓이 후회가 되는지 눈물을 질질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정표를 사려는 작전은 제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지 이렇게 끈덕지게 집으로 들어오려던 이유가 무엇인지 나중에 알고는 웃었어요. 알고 보니 회사에서 불륜을 저질러 이혼 소송 당한 게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더군요. 누가 소문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로 전 남편은 직원들에게 왕따당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사표를 냈다고 해요. 직장도 잃고 아내와 자식도 잃고 그렇게 애정하는 상관력까지 잃은 전 남편이 뭐 하나라도 건져보려고 내 집에 온 거였어요. 최근에는 퇴사하고 일이 없어 배달 기사로 벌어먹고 산다고 하더군요. 앞으로는 제발 저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이렇게 긴 글을 쓰다 보니 진짜 그 상간녀의 연락이 없었다면 제가 어떤 꼴을 당했을지 상상도 가지 않네요. 그 상간녀가 제게는 정말로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제 이혼 이야기는 끝이 났네요. 조강지처를 벌이려던 나쁜 남편의 말로를 보시니 속이 시원하시죠?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 힘든 말이지만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 제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행복과 행운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가세요.